자, 두 번째 시간으로. 예. G7 심리 상담을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적용한 프로그램은 집단 상담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10명 내지 15명, 많으면 20명까지 그룹으로 진행하는 집단 상담법을 이용해서 G7을 적용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칭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집단 상담, 이런 이제 상담의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한번 적용하면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제가 그 G7 심리 집단 상담을 임상 연구하게 된 동기는요. 평소에 문학 심리 치료라고 하는 그것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학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학문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언어로 표현하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치료한다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을 느꼈죠. 그래서 그걸 쭉 한 7년 정도 임상을 하고 있었던 터에 제가 이제 KDM을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제 이게 사람의 심리와 정신적 치료는 영적으로 복음으로 치료가 되어야 완전한 치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있었는데 또 그런 어떤 확신과 또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G7을 처음에는 몰랐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서 5가지 성품으로 회복시키는 거, 이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책을 연구원 과정에서 공부할 때 적용을 하면서 논문을 쓰게 됐죠.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짜내면서 엄청 기도하고 또 고민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게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영적인 치유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고, 그 문학 치료에서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제 마음 열기 단계에서 그 심리 상담 그 기법 중에서는 이게 도입 단계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처음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작업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통합 단계가 있고 그렇게 단계가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용어를 제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입 단계는 마음 열기로 바꾸고, 작업 단계는 변화의 단계로 바꾸고, 결단의 단계로 통합 단계를 또 결단의 단계로 바꾸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하나 더 해서 실천 단계를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 적용, 말씀 낭송, 그리고 선포하기, 그 다음에 미션 실행하는 거를 넣었어요. 처음에 6주로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5가지에 정체성, 회복까지 넣어서 6주로 논문을 쓸 때 했었는데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지만 이거를 의미를 기독교화 시켜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6주를 하는 동안에 7분의 그 집사님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6주면은 한 달 반 정도잖아요. 한 달 반 동안 계속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다시 미션이 주어지면 일주일을 살고,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집에서 어떤 면에 보면은 숙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았지만, 미션을 실행을 했지만, 너무 집에서 자녀와 이렇게 남편 간에, 가족 간에 좋은 이렇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단 상담을 진행을 10회를 했습니다. 10회. 1년 동안에 아마 10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대체적으로 보니까 전주 지부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다 한 번씩 정도는 접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프로그램이 한 번 접해가지고는 프로그램의 어떤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집단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또 그것을 플러스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연구한 이 집단 상담의 장점은, 우리가 G7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주로 개인 상담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수가 한꺼번에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좀 그 상담의 어떤 역동성이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이제 리더하시는 진행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될 때 부정적인 언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상대방의 참여한 모든 분들의 긍정적 피드백과 쉐어링을 해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자기 그 자존심 상했던 것들, 또 자존감이 낮았던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미션을 실행을 일주일에 하나씩, 한 가지씩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넣었는데, 이것이 거룩한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보기도가 필요하면 서로 이제 다 의무적이지는 않고,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병원,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서 한 6명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저도 처음에는 이제 프로그램만 생각하고 갔는데 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직장에서, 거기도 이제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무척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느끼는 스트레스, 직장의 스트레스, 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옳다고 잘하려고 이렇게 보였던 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 아닌 오해로 이렇게 빚어졌을 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병원에서 진행할 때 무엇으로 진행을 했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유일성 중에서 종기함과 모양의 다양성, 이것이 이제 같이 매치되는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무엇으로 했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물과 자연도 소중하잖아요. 다 각자 존귀한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하면은 우리는 사람에게 오감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 그게 감동도 일으킬 수 있고 인지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 있는 과일, 그 자연물, 과일을 통해서 과일이 갖고 있는 특징과 나 자신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같이 배치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거든요. 굉장히 좀 즐거운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주지부에서 여름방학 특강 때 2회 이렇게 해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이렇게 이제 중점적으로 한 것이 아까 그 과일로 자기 장점 찾기도 한 회 하고요. 한 번은 이제 자기 인생의 파노라마, 내 인생을 도화지 한 장에 전부 다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이제까지 만들어져 온 나와 만들어져 가는 나와 만들어진 나 이게 대해서 단 하나뿐인 나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도 제가 진행을 한번 해봤 적이 있거든요. 전에 문학 치료할 때. 근데 그분들은 인생의 어떤 그 목표나 가치관이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로 어떤 세상적인 책이나 이런 데에서 가치를 많이 찾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전주지부는 전부 다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목적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그런데 다 삶이 틀리잖아요.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나와 다른 삶을 같이 바라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각자가 이렇게 느끼는 게 다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화지 한 장에 자기 삶을 비교하면서 그 신앙의 어떤 성숙도도 테스트하게 되고 참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진행을 해본 데가 뭐냐면 사모님 그룹을 좀 제가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 G7 공부하고 같이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저도 사모이면서 사모님들에 대한 공통점 또 이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의 애로도 많고 그래서 사모님들을 좀 모시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4분 정도밖에 안 되셨지만 그 4분을 이제 모시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으로 했었거든요. 자존감이 나는 낮은지 높은지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에게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또 나는 어느 때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대상이 자존감을 낮추는 대상이 다 목사님들이었다는 거 남편 되시는 목사님들이었다는 거 4분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사모님 한 분은 너무 자존감이 낮으셔가지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좀 주요 집중을 할 수 있는 대상 상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이렇게 상황을 조금 몰아가요. 그래서 모든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리더를 해가야 되거든요. 노하우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그 사모님들하고 적용은 좀 했지만 내가 좀 개인 상담을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아픔이 아킬레스가 따님이더라고요. 따님 하나가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좀 지체 이게 있어서 밖에도 나가지도 안 하고 집에서만 이렇게 살고 그래서 그 딸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도 역시 그렇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런데 아버지인 목사님은 엄청 가부장적이고 그러면서 조금 연약한 딸을 조금 뭐랄까 좀 부끄럽게 여기고
약간 그런 상황들이 가장 현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좀 제가 깊이 해보려고 했는데 만남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3회 정도 하다가 마친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KDM 교수님들 한번 교수 회의 있을 때 제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점 뭐였냐면 우리 목사님들만 모시고 했더니 이거 획일적인 답이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어떤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천국 확실하게 천국 확실하지. 우리 또 KDM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편향적인 이렇게 사고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가치관이랄까요? 정말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나와서 좀 상담하는 데는 큰 어떤 효과는 못 본 것 같은 느낌. 그러나 그걸 진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통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7 교육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들 중에 저하고 이제 숙소 방을 같이 쓰고 있는 이제 여자 사모님들이나 목사님하고 같이 또 한 2회 정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하나가 조금 인상에 좀 남는 거는 억압. 제가 그때 이제 억압을 그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갑작스레 프로그램을 막 밤에 가서 짜가지고 억압에서 자유를 얻는데 나에게 있어서 나를 억압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억압받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육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헤어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눴을 때 엄청 그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집은 이제 신학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주로 저는 유일성에서 존귀함과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부분만 현재까지는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논문 쓸 때만 해도 좋은 건 알겠는데 큰 이렇게 울타리는 알겠는데 그 안에 내용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뭐를 할지가 좀 암담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52주제 적용할 수 있는 거를 탁 내놓으시는데 제가 이거다. 이것을 개인 면담으로 하면서 다양하게 접근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단체로 집단을 진행할 때는 이 52주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에다가. 그래서 저가 엄청 기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이 사회에서 하는 이 심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G7하고 합치를 시켜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의 나로의 회복을 그 인생 파노라마라고 그래서 도화지 한 장에 자기 인생을 그리는 거 이걸 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하는 것이 선언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거를 항상 넣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선언서 낭독을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따 사진을 보시면 알듯이 선언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크게 이렇게 3번씩 외칩니다. 그런 걸 이렇게 주로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물을 통해서 나를 한번 발견하고 찾아보는 거. 그다음에 나가 존귀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존귀함을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장점을 찾아서 삼행시를 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고 그 다음에 역할극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황극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상황극 같은 것은 굉장히 역동이 잘 일어나는 활동이거든요. 상담에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편지 쓰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형상 5가지에 준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제가 다 책에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요인물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에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낭송하고 그걸 이제 가지고 가시게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냉장고 위에든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말씀을 매일매일 그거를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이 대체적으로 삶 가운데 이렇게 연결되도록 미션까지 이렇게 진행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참여자의 소감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쓰시지는 않았는데 제가 프로그램 하나 하는 중에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틀어주고 그때 이제 찬송가 곡이었는데요. 음악을 틀어주고 자신의 삶을 제가 하는 멘트에 따라서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보게 하는 프로그램을 처음에 했어요. 그것을 웜업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마음 열기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의 진행에서 주제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많이 몰입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돼요. 그래서 음악과 상담의 멘트로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었고 자신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생각하여 구체적으로 선포하게 함으로써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도화지 한 장에 표현해보는 나의 인생 파노라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나의 과거를 자연스럽게 꺼내놓을 수 있었고 현재의 내 모습을 직시하며 미래의 나를 그려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G7 심리 상담을 부드럽게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접해보고 나서 G7 상담하는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참 좋았다. 일회적이기보다는 지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면 정체성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은 매우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과 닮은 점, 장점을 찾는 것이 신선하였고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1박 2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마음이 치료가 되었다. 평소에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자신을 잘 표현하지 않는 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을 이렇게 갖게 되었고 또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서 자기 자신을 좀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피드백을 통해서 자존감을 서로 세워주게 되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편지 쓰기, 음악과 함께 걸으면서 생각하기, 또 나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등은 나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을 G7 심리 상담에 적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더욱더 더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G7의 내용들을 더 알차게 넣어가지고 정말 저도 이 프로그램이 목사님 연구하신 끝에 정말 저도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서 이렇게 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바람이 있다면은요, 이거는 집단 상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쓰면 뭐냐면 여전도에 이렇게 뭐 원례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이례적일지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못하면 그럴지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남성교회면 남성교회 이렇게 또 중직자들 뭐 연수가 있다 하면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병원 할 때에는 당신이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1시간을 당신이 보물입니다를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
짧지만 핵심만 강의를 다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11시도 넘어서 끝났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렇게 교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프로그램화 된다 그러면 저를 부르시면 제가 가서 당신이 보물입니다 강의하고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비전을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분들을 또 저도 제자 양성을 또 해야 되는 상황에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이 존귀함이라는 거, 나의 자존감과 그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그 소중한 존귀함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엄청 이거는 어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전주지부에서 G7 공부할 때 팀장으로 좀 활동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열정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어르신들 있잖아요. 노인들 주로 저는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공원에서 이렇게 할 일 없이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주면 아이고 이렇게 쓸모도 없고 그런 노인네한테 나를 존귀하다고 해주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들이 말씀을 할아버지께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마음문을 열게 하는 중요한 그 좋은 G7 상담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사진으로 잠깐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진은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장점에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뭔지 찾아본 거예요. 노래를 잘한다, 무대 체질이다, 사랑을 많이 준다, 뭐 영롱하다. 그래서 자기 이름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장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넘어가는 거요.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몇 단어만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모님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삼행시를 짓는 겁니다.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그걸 이제 낭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럴 때 진행하는 이제 이 진행자가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고 자신도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끔 질문을 잘 해야 되는 게 이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자기 선언서 여기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제 썼으면 이거를 크게 낭송을 3번씩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앉아서 읽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여기 의자 위에다가 올려서 세워 놓고 한 겁니다. 이거 작품 써놨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웜업을 하면서 편안하게 그 어떤 마음을 안정시키고 쉴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이거 할 때는 아마 나의 존귀함 속에서 신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 해서 이렇게 이제 누운 상태에서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중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신체는 뭐고 나에게 고마운 신체는 어느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한
시간입니다. 이건 이제 단점이 있거나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상대방이 피드백을 주면서 용기를 주고 힘주는 어떤 그런 활동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모님이 지금 가장 그 따님과의 갈등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포옹해주고 하는 거 그런 겁니다. 이건 이제 축복송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임을 노래를 통해서 당신은 이 세상에 소중한 사람 그 찬양 그걸 부르면서 한 사람씩 가운데 두고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전주지부에서 했던 건데 이렇게 그 과일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다양해요. 이렇게 과일을 다 선택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개인에게 맞는 것을 활동하는 것이고. 활동한 것을 이렇게 낭송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 자기에게 편지 쓰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온 거 너무 수고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제가 한 프로그램에서는 박보홍 목사님 하면 박보홍 목사님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처음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닉네임이라고 그러나요? 별칭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어떤 게 있으면 그것을 의미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나는 진짜 천국 백성으로서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닉네임을 별칭을 짓습니다. 아니면은 뭐 미소를 항상 짓고 싶다. 예수병원에서 하실 때 남자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이 미소라고 짓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미소가 예쁘시고 아름다운데 어째 그래야 하셨냐고 그랬더니 진정한 정말 미소, 예수 그리스도인의 미소,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미소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걸 볼 수 있었어요. 여기 이제 한 장에 자기 삶을 표현하는 나의 인생 파노라마, 김상석 목사님 하셨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상담자와 또 진행자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의 피드백을 반드시 받습니다. 발표를 하고 나면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플러스 학위와 마이너스 학위입니다. 이 G7의 적용을 원래 이 프로그램에서 이게 있는 건데요. 목사님이 G7 통해서 얘기하신 것이 나에게 플러스 할 것과 마이너스 할 것이 무엇인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그렇게 바꿔서 내게 버릴 것은 무엇이 있고 내가 또 취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 의자는 하나의 그 상담에서 하나의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버리고 창세기 3장에 뭐를 버리고 창세기 1장에 뭐를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개개인이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활동하고 썼던 거. 아이고 주여. 아이고 이거는 그게 이제 음악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음악과 함께 걸으면서 내 인생의 어떤 그 삶에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는지, 내 삶 가운데서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지, 가장 행복하고 좋았을 때는 언제인지, 이제 이게 그 멘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생각해보고 이게 웜업인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예수 이 정도만.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사모님이 아주 잘하신 점은 이제 응용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통해서 일단은 응용을 해보면 다양한 많은 것들을 이제 우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이 교과서에서 나와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제 움직여져야 되는 문제. 이게 이제 다음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영역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주로 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목회자들,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실천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결국 밖에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저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개발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름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청소년들이나 주일학교 이런 캠프가 거의 소멸돼 가면서 집중화되고 있거든요. 덩어리가 커지고 개개인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면서도 기존의 영성훈련을 중심으로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도원에 와서 분방 공부하고 놀고 저녁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유초등부 애들쯤 되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도원 캠프나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놓고 아이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캠프 자체가 그런 이제 뭔가 새로운 방향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리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청소년 캠프를 할 때 당신이 보험입니다를 놓고 이제 각 방마다 5개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특성들을 이제 경험시켜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구체적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게 굉장히 좋은 이제 결과를 나름대로 가졌고, 이번에 이제 7월 마지막 주간에 대만에서 이제 우리 KDM 교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의 그런 캠프를 해요. 처음으로. 옛날에 우리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거를 거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래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우리 목사님들이 한 분씩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각 성격마다 뭐를 이렇게 해주길 처음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뭐 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기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고, 나는 이제 내가 가서 5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제 강의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들 프로그램화, 토요일 날 또 단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 박보실 권사님한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거를. 아이들을 놓고 이걸 갖다 놓고 강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화 돼서 애들을 놓고 뭐 몇 달씩 또 공부시키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4주나 또 8주나 또 뭐 이런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화 하는 작업. 그러면 애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한번,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지금 앞으로 지금 하라고, 이제 이번 하반기부터는 주일학교 이제 리더십 간사로 이제 지금 이제 임명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로그램화 되는 것이 지금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사모님이 이제 또 그런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런 심리나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신 것들하고 이제 잘 접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편적이지 말고 예를 들면은 뭐 전주에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런 문화 프로그램 현판을 걸고 그래서 매달마다 성품 하나씩을 가지고 프로그램화해서 계속 이제 광고되고 홍보되어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지금 문화교실을 오픈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홍성에서 이미 이제 문화교실을 현판을 이제 처음으로 달았어요. 이제 KDM 기독교 문화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G7은 이제 위에 이제 이 그 로고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판식을 달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뭘 할 거냐는 거죠. 이제 뭘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강좌도 열어야 되는 거고 강좌를 열어도 또 교수반도 장기적으로 열어야 될 거고 교수반은 다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강좌를 이제 열 수 있도록 단편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연말까지 다 나오고 나면은 그 속에서 이제 단편 교육 과정을 이제 끌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1월 달에 첫째 주간에는 뭐 유일성의 존귀함을 프로그램화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간에는 뭐를 하는. 그래서 지역에 홍보가 되고 계속해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오픈을 하면은 이제 그런 데서는 적당한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적당한 경비를 이제 저렴한 경비를 이제 받을 수도 있죠. 이게 문화원이고 우리가 정식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훈련을 하는 거고 또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세금도 납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사회적인 문화 활동으로 기독교 사회적 문화 활동으로 뿌리낼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도를 본인이 또 하셨던 것들이 있으니까 잘 접목을 해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 또 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교회 안에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정착된 이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더 공부하시면서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임상을 좀 거쳐보고 필요하면은 우선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부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면 우선 캠프 같은 것들을 지금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유초등부 애들을 이게 우리끼리는 안 되고 이리 보낼까 저리 보낼까 이리 데리고 갈까 저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게 옛날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2박 3일 정도 애들 다 하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이제 뭐 기도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낮에나 이런 데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들이 스스로 느끼게 하고 스스로 그래서 뭐 지금 과거에서부터 나중에 그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장례 치르는 자기 인생 전체를 그런 속에서 밟아볼 수도 있는 지금 자기 삶을 점검해 볼 수도 있는 자기가 주도적인지 기계적인지 이런 것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지난번에 우리 주일학교 지금 교육 시스템 때문에 이제 우리 모임을 가졌어요. 강도사님하고 담당자들하고 거기서도 이제 이제 이야기 나눈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는 선생님이 분반 공부한다고 가르치는 이런 거 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필요하면은 아이가 돌아가면서 가르칠 수 있는 아이가 이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고 선생님은 코치 입장에서 이제 서줘야 될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얘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자꾸 뭘 가르치려고만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이제 프로그램을 좀 연구를 하고 각색화하면 이제 그런 우선 여름 캠프 같은 것들은 한번 이제 그런 식으로 주도를 해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머지 또 이제 지역에서는 사실 뭐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 사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 사모님들도 그렇고 사실 이게 개인 상담을 해도 이게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병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내면의 세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바깥에서의 현실적 삶은 너무 정신없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거를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의 인권, 그 다음에 개인의 지식 수준 한없이 높아가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간성은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서구는 그런 게 발전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성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뭐 그런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이나,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어떤 인간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은 인간성을 중심으로 들어갔다고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개인 지식이 발전해도 너무 자기 권리를 자기 존중이 강화되니까 거긴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 우리나라, 중국, 개발 후진국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경제가 갑자기 발전하니까 더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복권 지난번에도 보니까 40억이 당첨이 됐는데 가정이 다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딸이 자기 어머니를 법정에다 고발하고 뭐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겨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성은 더 이게 병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걸 문화원으로 개설을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딱 맞는 일이고, 그리고 잘 됐을 때 이게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그 퀄리티를 지금 한없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제 내가 우리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앞으로 나는 이런 꿈을 좀 가져본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6월달 우리가 나라를 위한 달로 정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엘리사와의 관계된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엘리사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말 그 군대도 아니고, 이번에 우리도 봤잖아요. 뭐 아무리 내가 토요일마다 전방에 최전방에 가가지고 철책선에서 아이들 그 훈련하고, 지금은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희한한 무기가 다 있는데 그 무인기 하나 날라와가지고 우리나라 다 휘젓고 돌아가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떨어져가지고 383 못 넘어가고, 그 30km인가 몇 킬로 전방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게 시편 127편이 딱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마병 병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성도인데, 그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다음에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의 문화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설교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이런 꿈을 한번 가져본다.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를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정말 빛이 돼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데 이바지인 곳에서 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런 대통령이 이런 방송을 하는 날을 난 한번 꿈꾸면서 한번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러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고 가장 위대하게 살아야 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근데 그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욕이나 바가지로 먹고 그러고 사니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가질 때 이게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이제 방패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은 그런 어떤 사무실을 좀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있는 교회나 어느 교회에서나 장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 교인이 대상이 아니라 주어진 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항상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제자훈련 해봐서 알지만은 1단계는 목사가 성도 교육하는 거 이거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할 수 없으면은 이것도 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무실을 이제 문화교실이라는 딱 간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하고 그래서 이 G7에 우리 성품이 지금 총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17개에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과목 하나하나를 뭐 이 기본 뼈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 뼈대만 있고 약간 변형만 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보는 거죠. 해보고 그러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애들용으로 만들어서 또 그런 캠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도하게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자꾸 이제 지금 시대 자체가 이런 걸 지금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결국 교회 운동의 가장 핵심은 주일학교란 말이에요. 결국은 저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목회해 오면서 결국 핵심은 애들이다. 이 주일학교. 이 주일학교 애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몇십 년 목회를 하고 결론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전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 권사님들의 자녀들, 얘들이 커서 직장생활하고 하는 이 시대에 시점에서 보면은 안 나와. 교회도 안 나와. 뭐 방황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허리를 이어갈 수 있는 이 세대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요즘에 우리 애기 엄마들이 지금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도 지난번에는 12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꾸 한 사람씩 하나씩 모여서 화요일 날 G7 공부하면서 또 기도회도 하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는 그냥 집에도 안 가고 같이 밥도 해먹고 또 지난번 금요일 날 하룻밤 이제 모여서 뭐 모이기도 하고 그 이제 제가 너무 그게 아주 이쁘고 예, 기분 좋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간식비도 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운동이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은 이게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 교육이 아니고 이게 주일학교에서는 애들을 6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중학교 올라갈 때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낼 거냐에 대한 중학교, 고등학교 6학년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애들이 자기 전공 분야나 이런 부분도 대강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박필 권사를 지금 간사로 임명해 놓은 이유는 앞으로 한 3, 4개월에 한 번씩은 아이들 심리검사도 우리가 KDM의 이 내용을 가지고 심리검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매월 부모들에게 전통문을 보내서 이번에 교육계획에 딱 짜지면은 이제 어떤 교육을 우리가 실시하고 부모는 어떤 걸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들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특화 프로그램으로 토요일마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서 뭐 인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가르치고 하는 건 이건 안 돼, 이제. 이거 뭐 자꾸 가르치는 건 안 돼. 근데 이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거기에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서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벌써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 자기 갈 그런 방향들이 어느 정도 설정이 돼서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느 방향으로 자기가 갈 건지 이걸 이제 일관성 있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청년들한테 가면 청년들이 그 코스를 거치고 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이게 이제 애들을 후배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순환 그리고 얘네들이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낳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이제 이게 지속적이고 연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잘라져 있어요. 뭐 주동부 잘라져 있고 중고등부 잘라져 있고 뭐 청년들 따로 잘라져 있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는 다 떠나버리든지 안 나와버리든지 막 이래버리네 이게. 지금 그 세대가 나와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커 가줘야 될 세대가 나중에 대학 쪽으로 가면 갈수록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서도 강사님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답은 복음과 이거예요. 이거 복음과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과 이 부분을 어떻게 음식으로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낼 거냐는 거고 그 다음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 이 5개 그 속에 세부적으로 가면은 이게 17개에서 20개 정도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게 가동을 시켜서 움직여 갈 거냐. 이 문제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쨌든 우선은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해 보시면서 어쨌든
자꾸 바깥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이게 또 지속적으로 그래서 어느 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독자적으로도 만들어 가지만 KDM의 이제 그런 분야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청소년 문화, 유초등으로 그런 우선 당장 캠프나 이런 곳에서 이제 한번 운영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거기에 영성을 좀 플러스 시키고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이제 기도원에 가도 애들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스스로가 그냥 교사들이 뭐 가르치거나 아니면 음식 먹고 공과책 만드는 거 그거 공부하거나 그거 뭐 찬양하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영상 훈련 영상 공부도 하고 항상 그럴 때 이제는 애들 캠프도 프로젝트화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프로젝트화 하는 데는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제가 광장동에 있을 때 광장동에 그쪽에 있을 때 그 우리 교회 밖에 청소년 놀이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놀이 문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가끔가다 이제 우리 교회도 빌려달라고 그러고 교육도 시키고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다 교수인데 그 분야에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이 아니라 밖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게 놀이문화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노는 문화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여름 캠프를 합니다. 여름 캠프를 한 일주일씩 해요. 매주 합니다. 매주. 그런데 그 캠프에 참석을 하면은 자 애들이 이제 40명 캠프를 하면은 보조자가 40명이에요. 그 누가 다 하냐면 대학생들이에요. 청년들이. 그걸 공부하러 와. 우리 교회 부목사도 그때 6개월 학비 40만 원 내고 공부를 시켰어. 그걸 내가 좀 접목을 시켜보려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캠프 일주일을 하는데 돈을 얼마씩 받냐면 45만 원. 또 어떤 과정을 하면은 뭐 70몇만 원. 이걸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름 캠프 한다고 부모들한테 3만 원만 내라고 그래도 비싸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근데 그 캠프에 참석 한번 한 애들은 계속 와. 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온 애가 중학교 되면 또 오고 제주도 있는 애도 오고 하여튼 그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뭐 하냐면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가서 텐트 치고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뗏목 타고 내려오는 것도 놀고 뭐 예수 믿으라 안 믿으라 안 믿는 애들도 많이 오니까 믿으라 마라 이런 거 안 해. 저녁에는 하늘에 별 보고 그리고 대화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애다 그러면 골라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제자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쪽에 간사 보고 우리 교회 와서 좀 접목 좀 시켜보고 일 좀 해봐.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교사도 한참 했어요. 근데 이게 터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은 답은 그쪽이야. 지금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캠프는 앞으로 다 문 닫습니다 이거.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제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쪽이 답이고 거기다가 영성만 플러스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애들이 모이니까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도 모이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그거 배우려고 대학생들이 와.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제 미국 대학교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이제 상임 간사는 월급 주고 하는 간사들은 3명인가 되더라고요 이게.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배워서 이제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도 이거를 이제 그렇게 교과서화만 할 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화하는 이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임상 여러 가지 갖춰서 해보면 이거 뭐 누구도 해보면 나쁘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해보면 다 은혜 받아.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이고 그러면서 장기적이고 단계별로 이렇게 계속. 그게 뭐 미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20가지 되는데 20가지 한 달에 한 번씩만 돌려도 이게 1년 12달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 문화원은
이제 하나는 강습, 교육, 하나는 프로그램.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이거. 그래서 문화원 간판 걸어놓으면 이제 내년도부터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게 돼야 바깥 사람들도 들락달락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뭐 그 방황하는 신자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임상도 계속 해보시면서 우선 급하게 청소년부 프로그램은 우선 한번 변형을 시켜보시면 우선 올 겨울에 겨울 캠프라도 이런 걸 한번 도입을 해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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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뭔지 모르고 아이들은 접하긴 했는데 하고 나서 한 1년 지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또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나는 교과서 하시고 교과화 하셔야 돼. 교과화 하시고 제품화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딴 데서도 한번 갖다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규화 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오전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천국 복음과 함께 G7 운동이 또 각처에서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이런 기독교 문화원이 또 개설되고 각 교회마다 이런 문화원이 개설돼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만들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또 재능을 개발해주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서 기독교가 세상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이 세상이 알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